nessun dorma, nessun dorma. Tu prei, o principessa, nella tua fredda stanza, guardi le stelle che tremano d'amore e di speranza. Ma il mio mistero è chiuso in me, il nome mio nessun saprà, no, no, sulla tua bocca lo dirò quando la luce splenderà. Ed il mio bacio scioglierà il silenzio che ti fa mia. Ti lego a notte, tramontate stelle, tramontate stelle. All'alba vincerò, vincerò.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공연 어떠셨어요? 멋있었어요. 멋있습니다. 멋진 공연을 해주신 분은 바로 최의성 님입니다. 코리아 갓탤런트 경영 프로그램에서도 활약을 하셨고 다양한 장르에서 가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그리고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승리와 용기의 의미를 전달해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수고해 주신 최의성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16일 드림 KFA 온택트, 오늘은 특별히 제목도 있습니다. 비바 라 비다, 인생이여 오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스페셜 게스트분을 한 분을 모셨습니다. 팔방 미인이라는 수식어가 어쩌면 부족할지도 모르는 그런 분이신데요. 박은하 주 영국 대사입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국에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하고 있는 대사 박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줌으로나마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주제가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데 또 이렇게 삶의 선배로서 이런 응원을 해드릴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외교관이 결과적으로 되었지만 처음에 저의 선택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역사를 공부를 한 역사학도였어요. 역사학 교수가 되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대학원 시험에서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이거를 내가 계속 이 꿈을
해 나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선택이 있을지를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들어온 거는 무엇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메시지를 스스로 이제 받고 나는 역사를 만드는 현장에서 나는 숨을 쉬면서 역사를 만드는 현장에 참여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 국제 무대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기준을 두면 우리한테는 많은 선택지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실패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실패는 있더라도 또 다른 길로 인도되니 내 인생의 큰 성공은 그 길이 계속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 동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선택의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또 그 도전의 결과가 원했다로 되든지 아니든지 이 결과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삶을 좀 즐거운 어떤 게임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서두에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사님께서 얘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일단 먼저 박수를 먼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박수 한번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까지 오늘 맡아서 해주실 거라고. 네. 저는 이제 다름이 아니라 이제 아까 대사님께서 많은 실패를 이제 딛고 올라오시면서 이제 그런 실패들이 어쨌든 발걸음이 되고 하나의 계단처럼 이제 점점 쌓아 올라가는 그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가시게 되셨다는데, 그럼 이제 그와 반대로 만약에 실패로 인해서 좌절감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 때 그걸 극복하려면은 그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온전히 내가 결정한 선택이었을 때는 극복하기가 쉬워요. 자기 내면의 소리보다는 다른 얘기에 더 귀를 기울여서 하게 됐을 때 이게 실패가 되면은 탓을 하게 되죠. 근데 실패가 했을 때는 그거를 주변에 탓하지 말고 그는 순전히 나의 몫이고 나의 책임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꿈과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는 친구, 동료, 가족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아주 튼튼한 관계를 가졌을 때 이것이 어려움을 극복해주고 나아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안내됐던 게스트분들을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게스트분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김가은 차장님이신데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선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할게요. 저는 지금 한국프로스포츠협회라는 곳에서 그 전략사업팀에 소속돼서 일하고 있는 김가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이걸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불법 말고 합법을 하는 토토를 통해서 생긴 수익금을 가지고 프로 스포츠 분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관람객 성향조사나 뭐 스마트 스타디움이나 ICT 기반의 어떤 사업처럼 좀 어려워 보이는 미래 산업도 하고 있고, 뭐 선수들을 위한 부정방지 교육이라던가 뭐 성폭력 실태 조사라던가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질문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에이전트 아카데미라는 걸 통해서 에이전트에 관심 많은 친구들한테도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직장은 프로축구 연맹이었는데 공개 채용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살면서 그 대학 시절에 했던 그 선택은 총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전공입니다. 제 전공은 광고홍보학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랑은 전혀 관련도 없고 학교 다니면서 뭐 경기장 근처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지금 전공이라는 게 중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뭔가 그 결론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공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전공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게, 그것을 나의 어떤 이력과 어떻게 연결 짓는지를 고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 중에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아르바이트입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 많이 하실 텐데 어떤 공공기관이라는 회사에서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사무보좌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알바생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요. 결국 문서 정리하고 뭐 간단한 일들을 했지만 회사라는 조직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을 하면서까지 아, 회사 안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뭐 태도로 일을 하고 이런 분위기구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는 경험이 됐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광고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광고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딱 하나가 있어요. 한국방송광고공사라는 곳인데 거기서 대학생 과정을 하는 교육과정 9개월짜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현업에서 오시는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아,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진짜 실무는 어떻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걸 끝나고 나서는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보고 자격을 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 이렇게 해야지라고 엄청 막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닌데 지나고 나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포인트가 잡히는 몇 가지의 그 대외 활동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막 엄청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을 거고 아, 뭐 해야 되지? 라고 막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에 놓여 있을 텐데 이게 내가 나중에 하고 싶으신 이 축구협회라던가 이쪽 체육계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아, 연결을 해서 이게 나를 활용하고 나를 표현하는데 잘 쓰여질 수 있을까로 기준을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뭐 학교 다니면서 조금 저질렀던 일 중 하나가 혼자 이제 여행을 한 달 동안 넘게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10수년 전이라서 가이드북을 하나 들고 한 달 동안 다녔거든요, 혼자서. 근데 진짜 인생을 살면서 혼자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아무것도 없는, 정보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 달 동안 여행을 갔다 온 게 제 인생에서 살아가는 어떤 기준, 시야, 관점 이런 게 확 바뀌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좀 템포를 낮추시고 진짜 나와의 시간을 한번 가지면서 뭔가를 해결해보는 시간이 있다면 조금 좀 여유를 갖고 길을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축구연맹에 입사했을 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그냥 뭐 마케팅 분야나 기획 분야나 뭐 광고 홍보 분야로 이렇게 공고가 나오는 것들 위주로, 직무 위주로 좀 찾았었어요. 정말 스포츠랑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았는데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공고 제목이 하필 기획 및 마케팅이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자기소개서를 솔직히 좀 꼼꼼하게 작성을 했어요. 근데 축구나 스포츠를 강조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험들을 좀 정리해서 작성을 했고, 그래서 그때 제 경험이나 에너지들을 K리그에서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 경력을 가지고 자기소개를 써서 운 좋게 서류 면접을 통과했고요. 면접은 이제 서류 평가 후에 실무자 면접하고 임원 면접을 봤어요. 기억에 남는 질문 하나는 딱 그거였어요. 전공이랑 상관이 없이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일도 맡길 수 있는데 잘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은 없죠. 당연히 신입사원으로서 패기를 보여드리고 긴장하지 않고 대답을 했다면 그 대답은 다 할 수 있는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총 3명이 들어갔는데 원래는 TO가 2명이었는데 1명을 더 뽑아주셨고 그 중에 1명이 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축구랑 관련이 없는 이력? 이런 게 오히려 역으로 작용을 해서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포츠 필드에서 뭔가 가까이 일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뭐 대행사나 이벤트를 하는 회사나 아니면 뭐 내가 연출을 하는 사람이 된다던가 뭐 통역을 하는 사람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런 촬영이나 뭐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던가 그런 자기의 역량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스포츠나 축구만 붙이면 내가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어떤 카테고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정말 순식간에 30분이 지나가는 김강한 사장님의 말씀 잘 들어봤고요. 다음 게스트분은 취업 준비생이라면 마인드에서 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토익인데 오늘 강남 YBM에서 고희진 강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정말 특이한 이력을 또 가지고 계셔서 재밌는 얘기,
도움되는 얘기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나운서님이 저를 소개할 때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직업으로는 강사는 두 번째 직업인 거고, 첫 번째로 가졌던 직업이 이제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저는 사실상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 꿈꿨어요. 그것만을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고 노력을 했었어요. 사실상 아무것도 쥐뿔 하나도 모르는데 아나운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막막하고 뭘 시작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냥 제일 눈에 띄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MBC 방송 아카데미라는 시설이 있었어요. 무턱대고 가야겠다. 그래서 주 5일 과외를 시작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은 사실상 굉장히 옛날 분들이기도 하고 보수적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아나운서를 해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어떠한 금전적인 도움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무작정 이제 방송 아카데미 등록을 하고, 그럼과 동시에 집에서 쫓겨나고 심장에 뛰는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아카데미에 들어가고, 그렇게 일단 무턱대고 그냥 거의 문을 열고 들어간 게 아니라 부시고 들어가다 보니까 관련된 업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는 공중파 3사 그리고 지역 케이블 방송국들, 이거가 이제 다였었어요. 그래서 공중파 3사를 시험을 당연히 봤죠. 다 떨어지고 어느 방송국은 1차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방송국은 1차를 붙여주더니 2차도 붙여줘. 그러더니 3차도 오래. 막 이런 식으로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자질이 있는 걸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떨어져서 아카데미 선생님한테 정말 두 손 붙잡고 정말 울먹이듯이 제가 이제 아나운서 이제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들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전문가니까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헛된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도전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다 보면은 언젠간 그래도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어떻게 보나요? 저의 자질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거기서 나는 알았어. 아, 그렇구나. 전문가가 봤을 때 너는 될 거야. 너는 진짜 무조건 해.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누가 봐도 될 법한 떡잎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강사가 된 이유는 지금 집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1년 동안 고시원에 막 이렇게 살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아나운서를 하겠다고 쫓아다녔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영어 전공자로서 일단은 생계를 위해서 영어 강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또 욕심이 나서 학원에서 강사를 할 때도 좀 더 큰 규모의 그런 되게 괜찮은 그런 학원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돈 벌면서 내가 원하는 꿈을 끝까지 쫓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학원에 갈수록 공부해야 하는 양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내가 가져야 되는 책임감도 굉장히 커지는 거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아나운서 쪽으로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고, 그래서 강사 쪽으로 내가 전향을 정말 해야겠다라고 내 꿈을 포기하는 데 걸린 시간이 2년 정도가 돼요. 2년 동안에 강사를 하면서 내가 정말 내 뼛속까지 깊이 강사로 이제는 전향을 해야지, 꿈을 포기해, 정신 차려 라고 마음을 가다듬는 데 걸린 그 시간 동안이 가장 어두웠고 가장 힘들었고 괴로웠던, 누가 툭 찌르면 눈물 그냥 막 터져나가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기에 심리 상태가 아니었을까, 굉장히 여리고 불안한 그런 위태위태한 심리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내 성격하고 맞지도 않고 적성에 맞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강남에 있는 메인 학원에서 뭔가 큰 강좌를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고 하는 거 보면은 나도 떡잎이 나쁘진 않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토익과 영어를 떠나서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앞이 안 보이면은 한 발을 내딛는 게 굉장히 힘든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발 하나를 더 디뎌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근데 길을 보려면 앞으로 나아가야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가 있고 또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 보일수록 한 발 더 디뎌보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인생이 폭주기관차는 아니거든요. 인간이 내가 원하던 그 경로에서 완전 벗어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다 인간이 맨몸으로 태어나서 맨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속도로 다 인생이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빠른 걸음으로 경보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뛰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결코 옆으로 한 발짝을 살짝 내디뎠다라고 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의 속도는 전혀 없을 거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정말 성공해서 진행 중이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때는 다 똑같은 고민을 했고, 선택과 뭐 결정 이런 거에서 많은 힘든 시기가 있었겠지만, 차이점은 제가 들어봤을 때는 시도를 하냐 하지 않냐 라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요즘 학생들도 그렇고 뭐 직장인들도 그렇고 정말 정신없이 달려가는 게 되게 일상이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게 어쩌면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유를 주는 그런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끔은 들거든요. 이 여유에 꼭 필요한 게 좀 문화생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초청한 게스트분이 계시죠. 오래 기다리신 만큼 여러분에게 정말 그만큼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김주희 큐레이터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미술 좋아하시나요? 네, 아니라는 게 굉장히 느껴지는데요. 오늘 불금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다 술 마시러 가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불금을 또 다른 술, 미술의 세계로 제가 한번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미술 감상하시면서 좀 생각거리를 제가 던져드리고 갈 테니까 오늘 앞서서 말씀해주신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해주신 이야기들을 저의 이야기와 함께 잘 버무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스토리텔러로서 에듀케이터라는 이름으로 또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큐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영감을 드리고 파이팅을 드릴 수 있는 예술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한 기업의 광고 이미지를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평가받는 기업이죠.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었을 당시에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실존 인물들을 뽑아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독창적인 자신만의 색깔로 어떤 업적을 이룬 인물들을 넣었는데, 아는 얼굴들이 보이시나요? 그쵸? 네. 아인슈타인도 있고 간디도 있고 마틴 루터 킹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바로 스티브 잡스가 가장 사랑했던 예술가, 기업인들이 열렬히 환호하는 정말 마르지 않는 창조의 셈이라고 불리는 파블로 피카소가 있습니다. 피카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시도한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늘 적극적인 방식으로 미술의 역사를 여러 차례 바꿨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피카소의 제가 가장 먼저 보여드릴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거든요. 황소머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카소는 길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보고 나는 황소머리의 형상을 발견했다 라고 가지고 와서 재조합을 했거든요. 이 작품의 가격 무려 293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약간 욕이 나오는 그런 가격인데 왜 이 미술 작품이 이렇게나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작품 하면 갤러리에 걸려있는 네모난 캔버스, 종이에 거의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피카소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고 아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심지어는 쓰레기도 예술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라는 어떤 발상의 전환을 보여줬습니다.
그 발상의 전환에 대한 가치 부여가 300억 원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피카소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 교과서에서도 등장을 하는 아비뇽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기괴한,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처럼 기괴합니다. 그런데 왜 이 작품이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카메라가 발명되기 이전까지는 예술가들이 이렇게 역사를 기록한다든지 왕의 초상화를 그린다든지 사진기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중반에 사진기가 발명되면서부터는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미켈란젤로가 살아 돌아와도 이 사진의 그 사실적인 재현을 따라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를 많이 치열하게 고민을 했고, 그때 19세기 말에 인상주의라든지 입체주의라든지 이러한 미술사조들이 치열한 결과의 끝에 나오게 됐고요. 그 중심에 바로 이 피카소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그려도 사진보다 똑같이 그릴 수 없다면 그럼 회화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 어떤 대상을 그릴 때 그 본질을 표현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의 그 모습이 이 앞모습만이 이제 전부가 아닌 것처럼 그 본질을 그려내기 위해서 위, 아래, 옆 모든 곳에서 본 시점을 2차원의 캔버스에 그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조각난 그림이 탄생을 했거든요.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1907년도의 그림인데 1906년도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면서 공간에 대한 개념까지도 완전히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까지도 이 2차원의 캔버스에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 배경 또한 이렇게 분열이 됐거든요. 변화하는 시대에 그 모든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피카소가 사실은 천재라고 평가를 받지만 저는 그 앞에 반드시 노력형이라는 말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은 나를 기괴한 그림을 그리는 어떤 입체주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없는 화가입니다. 나는 한 번도 멈춰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DNA를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어떤 큰 변화라기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경험해보고 그것들을 나중에 한꺼번에 또 여러분들이 시너지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계속해서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화의 DNA, 또 수용의 DNA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2살의 피카소가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나이가 37살이에요. 굉장히 부럽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런 늙은이랑 너 아무리 돈이 좋아도 좋지 그 할아버지랑 사겨, 이렇게 말했더니 아닙니다. 피카소는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젊은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카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같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그 감정을 사소한 일로 낭비한다. 나는 오직 그림에만 몰입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에너지가 정말 충만하실 때잖아요. 그래서 쉽게 좌절하지 마시고 쉽게 사소한 감정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 몰입해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도전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에나 피카소는 존재하거든요. 아마도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나중에 또 좋은 곳에서 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분께만 오늘 어떠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제 입장에서는 다들 성공하신 분들께서 해주신 이런 정말 현실적인 얘기들이 와닿아서 공감도 많이 갖고 도움도 많이 돼서 네,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일단 소통을 요즘 많이 못하니까 소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인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인생 선배님 분들과도 많은 소통을 하게 됐고 타지에 얼굴 한 번도 못 볼 만한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저는 이 자체가 되게 영광스럽고 네, 저는 아주 뿌듯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듣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각각의 개성이 있는 강의들을 너무 시간이 짧아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알차게 보낸 것 같고요. 여러분한테도 다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자리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 바라고요. 자, 다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